안녕하세요. 무비하인드 호스트 끼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서 곧 있을 백상예술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또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에픽하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올 초에 타블로님이 하시는 팟캐스트에서 오스카 어워드 수상자 맞추는 걸 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백상예술대상 수상자 맞추기라는 컨텐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백상예술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백상예술대상이 올해 2026년에 누구한테 줄지를 맞추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백상예술대상에서 누구한테 드릴지를 한번 맞춰보자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며 백상예술대상 드래프트 프로젝트 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드래프트 눌러서 한번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백상예술대상 드래프트 드롭 쫑 누르면 이렇게 쭉 뜨는데 일단 영화 부분 시작하기에 앞서 백상예술대상은 방송 부분, 영화 부분, 연극 부분, 뮤지컬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부문을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마 일단 영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향상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한데 저의 성향상 드라마보다 영화를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어떠한 긴 호흡의 어떤 작품들을 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후보작들을 봤을 때 관람한 것들이 제가 드라마보다는 영화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가 아니라 맞추는 거라서 뒷부분에 넣긴 했지만 그래도 메인 주제는 영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연극과 뮤지컬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지만 저도 그렇게 깊은 지식이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가고 저는 오늘 영화 부분과 그 다음에 방송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부분 신인연기상 서수빈님, 신시아님, 신은수님, 최원빈님, 최유리님 제가 5가지 작품을 사실 다 보진 않았고 3작품 정도 봤는데 근데 저의 생각에는 세계의 주인의 서수빈님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계의 주인에서 이 서수빈님이 이끌어가는 어떤 연기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윤가은 감독님 작품을 볼 때마다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내 옆집 사는 사람 얘기 같은 근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느끼기도 많이 느끼고 근데 그러한 연기를 너무 잘 살려주신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럴 때 보는 우리 동네 여고생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세계의 주인 요즘 OTT에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던데 관심 있으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서수빈님의 연기가 그냥 제가 지금 표현하기로는 옆집에 사는 여고생 같다. 우리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어떤 여자 동생들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여동생이 아픔에 대해서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너무 극적이지 않게 정말 일상적인 느낌에서 아픔을 숨기려는 서수빈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서수빈님 꼭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인연기상 남자 부문인데 왕가 사는 남자 박지훈님이 무조건 받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가 1회차 때 왕가 사는 남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1600만 넘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국내 흥행순위 2위를 하고 있죠. 명량까지는 아직 못 넘었고 그런 것들을 저는 반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느낌상 그냥 백상예술대상의 어떤 전에 수상자들 이런 거 보면은 그 해의 어떤 기조들을 많이 반영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왕가 사는 남자에서 박지훈님 연기가 별론데 그냥 그게 1000만 넘어서 잘 이거 줄 거야 이게 전혀 아니고 당연히 그 단종으로서의 연기는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존했던 사람들을
를 연기하는 것이 전 어떤 부분에서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신인 연기상 남자 부분에서는 박지훈 님이 받지 않을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연상 여성 부분 이 부분이 전 진짜 어려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도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쩔 수가 없다의 염혜란 선배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고민했던 거는 그 얼굴의 신현빈 선배님이랑 그 다음에 세계의 주인의 장혜진 선배님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세계의 주인의 장혜진 선배님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 우리 엄마 같았어요. 저는 느끼기에 정말 우리 엄마 같다. 진짜 옆에 있는 우리 엄마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면은 말을 다 하지 않나? 엄마 역할이고 그리고 딸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딸이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면서 모든 걸 이렇게 토해대는 장면에서 우리 그냥 이거 한 바퀴 더 돌까? 이렇게 얘기하는 한 번 더 할까?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어투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엄마 같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인상적이라 세계의 주인 장혜진 선배님 강력한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다의 염혜란 선배님도 진짜 너무 대단하시죠. 사실 지금 여기 뭐 앞에 제가 지금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받으실 것 같다 했지만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다 뭐 연기로는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조연상 여자 부분에는 염혜란 선배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염혜란 선배님 항상 저희 스태프들한테 주변 스태프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너무 다정다감하게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예측이죠. 당연히 예측이지만 제가 원하는 거기도 합니다. 염혜란 선배님이 항상 좋은 작품 많이 하시고 그리고 꼭 좋은 작품이 아니라도 무튼 작품 많이 하시고 많이 사랑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저는 기원하고 사랑합니다. 선배님 최고예요. 무튼 그래서 anyway 조연상은 저희 염혜란 선배님 어쩔 수가 없다. 이 염혜란 선배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연상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굿뉴스 볼 때 설경구 선배님이랑 그 류승범 선배님 이렇게 붙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뒤로 가면서 그때 류승범 선배님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굿뉴스에서의 그 캐릭터가 너무 잘 붙고 그래서 저는 류승범 선배님 굿뉴스도 좀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박해준 선배님 휴민트에서도 연기가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왕가 사는 남자 유지태 선배님 너무 멋있으셨죠. 한명회로 나오시는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의 이성민 선배님 저는 류승범 선배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성민 선배님이 받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정말 어렵지만 왜냐면 제가 조연상에 염혜란 선배님 받으실 것 같다고 예측을 해가지고 같은 작품에서 남녀 조연상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엔 백상은 좀 그래도 상을 좀 골고루 주는 편인가라는 생각을 또 좀 든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내전에도 한번 그렇지 않고 하나에 다 몰아서 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하고 그거는 또 작품과 때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염혜란 선배님이 왜냐면 지금 제가 고민이 조연상에서 이성민 선배님이 어쩔 수가 없다로 받으시면 그 조연상 남자 부분에서 그럼 조연상 여자 부분에서는 전 장혜진 선배님이 세계의 주인으로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50%라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전 무조건일 것 같거든요. 조연상 여자 부분, 남자 부분 둘 중에 하나에서는 무조건 어쩔 수가 없다가 전 나올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하면은 50대 50인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무조건 어쩔 수가 없다. 이성민 선배님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우수 연기상 여자 부문 고아성 선배님 파반느, 문강 선배님 만약에 우리 그 다음에 손예진 선배님의 어쩔 수가 없다, 이혜영 선배님 파과, 한예리 선배님 봄밤 이렇게 되는데 파반느도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만약에 우리도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문강 선배님 어쩔 수가 없다 파과도 그랬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든 생각 최우수 연기상 여자 부분 고아성 선배님 파반느 가겠습니다. 왜냐? 전 그냥 고아성 선배님 좋기도 한데
근데 그냥 이거는 뭔가 촉이 그래요. 저희 촉이. 고아 선배님 바빴나? 갑시다. 그리고 최우수 연기상 남자 부문은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일단 최우수 연기상에 구교환 선배님, 만약에 우리, 박정민 선배님, 얼굴, 유해진 선배님, 왕가 사는 남자, 이병헌 선배님, 어쩔 수가 없다, 홍경화 선배님의 굿뉴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유해진 선배님, 왕가 사는 남자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우리 구교환 선배님이랑 문경화 선배님 이렇게 붙는 장면들 계속 나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막 찌르고 뭐 액션하는 영화에서의 어떤 감정씬도 좋지만 정말 감정 하나로 이끌어가는 영화에서 그런 뭐 로맨스나 멜로에서의 연기가 조금 더 섬세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저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런 저의 편견이라고 하면 또 안 되나? 아무튼 그런 저희 생각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더라고요. 저는 구교환 선배님의 만약에 우리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얼굴도 전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사실 박정민 선배님 연기 박정민 선배님 연기야 뭐 말해 뭐합니까. 말만 하면 저 지금 목만 더 타고 입만 더 마르는데 아무튼 너무 좋았고 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병헌 선배님 뭐 굿뉴스 홍경 선배님 다 좋죠. 다 좋은데 근데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선배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왕과 사는 남자가 연기상에서 신인상과 최우수 남자 연기상은 받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1화에서 저희 왕가 사는 남자 얘기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좋은 얘기도 했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영화를 살린 것은 저는 파라리 선배님들의 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 저는 왕가 사는 남자의 유해진 선배님이 최우수 연기상 남자 부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신인 감독상 차례인데요. 저는 신인 감독상은 김용환 감독님의 연애편지 꼽겠습니다. 그 다음은 각본상인데요. 각본상에 있는 작품들을 말씀드려보면은 박준호 감독님의 3670, 변상현 이진성 감독님의 굿뉴스, 그 다음에 연상호 감독님 얼굴, 윤가은 감독님 세계의 주인, 임남호 감독님 사람과 고기 요렇게 있는데 저는 연상호 감독님 얼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감독상인데 감독상은 박찬욱 감독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상은 세계의 주인, 그 다음에 대상은 왕과 사는 남자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사실 변성현 감독님의 굿뉴스도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감독상에서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아니면 변성현 감독님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드는데 그래도 박찬욱 감독님이 어쩔 수가 없다로 감독상을 가져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작품상에서는 세계의 주인이 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저의 그냥 예측 맞추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세계의 주인이 작품상을 받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굿뉴스가 정말 좋았고 저도 굿뉴스 지금 노미가 되게 많이 됐는데 그죠? 노미가 많이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많이 꼽진 않았네요. 제가 많이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감독상 박찬욱 감독님, 어쩔 수가 없다, 작품상 세계의 주인, 대상은 왕과 사는 남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영화 부문 리스트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술상 부분인데요. 저는 이 5개 각자 다른 파트를 두고 편집, 촬영, 미술, 음악, VFX는 너무 다른 파트 5인데 이 5파트에서 한 파트만 꼽아서 주겠다. 저는 그냥 이분들 다 한 분씩 예술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꼽아 놓으셨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저는 그 처음에 지금 이 5 부분에서 이렇게 다 드린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정말 아니네요. 자, 청룡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각본상, 촬영상, 음악상, 미술상, 편집 기술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까지는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백상예술대상이면 전 그래도 꽤 큰 영화상 탑 3 안에 들어가는 그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예술상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너무 다른 파트 5을 묶어서 한 파트에만 또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질 않고요. 그리고 이무건 감독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이무건 감독님 얼굴 미술 너무 멋있죠. 사실 이 얼굴이라는 작품이 제 기억에는 영화 개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작품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배우 선배님도 노게런티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찍은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시대물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미술과 소품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촬영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미술 소품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이 현대물이 아니라 시대물이기 때문에 드레싱 해야 되는 공간도 있고 그 공간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소품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온 것은 정말 대단하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진짜 어쨌든 간에 시대물이긴 하지만 현재의 시간대도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랑 비교하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힘을 줄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렇게 미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보았고요. 어쨌든 간에 백상예술대상 이렇게 다른 5개의 부문을 너무 이렇게 하나로 예술상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조금 그냥 저 개인적으로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좀 넘어가 보면은 방송 부문인데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집중력 이슈로 인해서 호흡이 긴 드라마류의 작품을 보는 것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편이라 그 드라마보다는 영화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 부분에 그러니까 안 봤다기보다는 앞에 한두 화만 보고 말았다든지 이런 작품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더 부연부연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이거는 그냥 예측해보기니까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신인 연기상 부분은 여자 부문은 저는 방효린 선배님 에마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는 방송 부문 정말 저의 촉입니다. 자, 신인 연기상 남자 부문은 전 약한 영웅이요. 약한 영웅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조연상 여자 부분 느낌이 명재빈 선배님 아니면 임수정 선배님의 느낌이었는데 임수정 선배님 가겠습니다. 그럼 조연상 남자 부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찍어보는 거니까 유지명 선배님 러브미. 최우수 연기상 여성 부분은 저 은준과 상영에서 받을 것 같거든요. 미지의 서울도 너무 좋단 말이죠. 근데 미지의 서울은 좀 작품상으로 하겠습니다. 미지의 서울은 작품상이 받을 것 같고 최우수 연기상 부분은 박지현 선배님 아니면 김고은 선배님이 이렇게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드라마 덕후 그 컨텐츠 서퍼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은준과 상현 나한테 올해의 드라마다 내 인생 드라마다 했던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정말 좋다 정말 인상 깊었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데 김고은 선배님 아니면 박지현 선배님. 전 박지현 선배님 가겠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끝까지 다 봤고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레이디 두아인데 신혜선 선배님 연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다면적인 캐릭터를 보여주신 거여가지고 인상 깊고 재밌었는데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집중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이것을 하나 끝까지 다 볼 수 있었던 데는 이 선배님의 연기력이 대단하고 싹 끌어당긴 몰입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다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신혜선 선배님도 정말 받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저의 촉은 지금 박지현 선배님한테 갑니다. 박지현 선배님 은준과 상현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연기상 남자 부문 어렵네요. 하지만 류승룡 선배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가겠습니다. 연출상 연출상 어렵네요. 저는 연출상 미지의 서울 아니면 은준과 상현이 받을 것 같긴 한데 은준과 상현 가겠습니다. 네, 은준과 상현 가겠어요. 그리고 극부상은 레이디 두아 가겠습니다. 자백의 대가도 좀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백의 대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연기상 후보에 아무데도 노미네이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자백의 대가가 뭐 어딘가 하나 더 올라가 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상예술대상 이번에 이렇게 보고 정리하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글쎄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요즘 작품들이 그렇게 예산이 큰 작품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특히나 요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큰 작품들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미술 작품, 그리고 어떤 이런 직접적으로 뭔가를 물질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팀들은 좀 더 갈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퀄리티의 어떤 영상물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아는 저로서는 어쨌든 간에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술상을 5부분을 그렇게 한 분만 이렇게 홀랑 이렇게 찝어준다는 것에서 좀 조금 어이가 없고, 정말 오래된 시상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옛날 분들이라 그런 건가? 옛날 분들이라 그냥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오늘 후보자들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후보로 오른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또 제가 이런 걸 찍고 해가지고 저 작품 좀 관심이 생기는데 하면은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작품이 있다면 다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 OTT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 사실 영화 부문에 있는 작품들 다 본 건 아니어가지고 안 본 작품들을 꼭 한 번 더 보려고 하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는 이제 청룡 영화상이 또 하잖아요. 그 후보에 올라와 있는 걸로 꼭 보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바로 호프입니다. 저는 올 하반기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를 아주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다라든지 어떤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대 중인 작품이 와일드싱도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엄태고 선배님이 그렇게 춤과 노래를 하시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거 촬영하신 분들 좀 궁금해요. 어떠셨을지. 어떤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거든요. 노래가 나오고 어쨌든 간에 음악이 어느 정도 그 중요한 소스가 되는 영화다 보니까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대 중이에요. 저 뮤직비디오도 아주 재밌게 봤고요. 아주 궁금합니다. 와이드싱도 기대되는 작품이고, 그리고 나홍진 감독님 호프 못지않게 저는 이제 연상호 감독님 군체가족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26년 5월 21일 연상호 감독님 군체가 개봉을 하는데, 전 이 전지현 선배님이랑 구교환 선배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고, 출연진들, 그러니까 선배님들 나오시는 건 말해 뭐하고, 그 내용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의 올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은 나홍진 감독님 호프, 그 다음에 와일드싱, 그 다음에 그 군체 요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 세 작품 올 연말에 그 청룡영화상에서도 보길 바라며 아주 좋은 결과가 또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사라져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만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난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맞을지, 몇 개나 맞을지를 혹시라도 맞추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그분들 중에 추첨해가지고 한 2분 정도께는 영화 관람권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